혹시 평소 자존감이 낮아 고민이신가요? 주변의 시선에 두려워 고민이신가요? 자존감이 높으면 절대 안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동을 안 하시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해결책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 높으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비하. 자기 비하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시켜 자존감을 저하시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자기 비하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비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타인의 평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자기 희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자기 희생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희생은 자신의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은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희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희생을 하는 이유를 탐색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타인을 돕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 희생의 이유를 탐색하면 자기 희생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자기 희생을 할 때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목표 설정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객관화가 어려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 통제, 조절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고, 기억, 학습,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례로는 국민의 유재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유재석은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유재석은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이를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친구나 가족, 상담사와 같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행동과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존감 높으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평소 자존감이 낮아 자기 전에 후회하거나 이불킥 하시는 분들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평소 자존감이 낮아 고민이신가요? 주변의 시선에 두려워 고민이신가요? 자존감이 높으면 절대 안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동을 안 하시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해결책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 높으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비하. 자기 비하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시켜 자존감을 저하시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자기 비하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비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타인의 평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자기 희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자기 희생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희생은 자신의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은 자기희생을 하는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희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희생을 하는 이유를 탐색해야 합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타인을 돕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희생의 이유를 탐색하면 자기희생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희생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자기희생을 할 때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목표 설정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객관화가 어려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 통제, 조절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고, 기억, 학습,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례로는 국민의 유재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유재석은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유재석은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이를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친구나 가족, 상담사와 같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행동과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존감 높으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평소 자존감이 낮아 자기 전에 후회하거나 이불킥 하시는 분들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